거기다가 그 당시가 이제 김웅용 감독님 시절이니까 김웅용 감독님 또 좋아하는 그 스타일이잖아요. 스피드 좋고 체격 좋고 키 크고 한 선수들 굉장히 좋아했는데 키 크고 왼손에 볼 빠른. 정말 많이 신경 써주고 관심을 가져주셨을 것 같아요. 거의 뭐 손자처럼 이제. 어떤 스타일이에요, 김웅영 감독님은? 어떻게 대화를 좀 나누는 스타일이에요? 재밌으세요, 되게. 예, 감독님 또 일화도 많고. 맛있는 걸 사줬다든지 뭐 용돈을 좀 줬다든지. 많이 받았어요. 아, 그래요? 예. 언제 용돈 주세요? 그냥 길 가다가? 아니 예를 들어 캠프 가면 이제 연습 경기 같은 거 잘 던지잖아요. 그럼 따로 불러서. 원래 캠프를 가서 연습 경기 하면 MVP 투수 타자 한 명을 정해서 네. 그 경기에서 이렇게 용돈 약소하게 주고. 용돈을 이제 이렇게 줘요. 근데 따로 불러서 또 줬다고 하니까 그러게요. 소위 말하는 아들들이 있잖아요. 거기 그쵸, 채태인도 감독님의 아들. 거기 아들이 태인 있잖아. 형은 그때 삼성이 없었고. 없었어요, 네, 그때? 제가 신인 시절 2년 차 이때까지만 해도 저 이제 강영식, 강영식, 이정호, 이정호. 네, 뭐 이렇게 몇 명 있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감독님이 기분 좋으신 날은 우리들이 연습 경기에서 잘 던진 날. 경기 결과와 상관없어요. 정말요? 우리들이 정말 잘해야 잘하면 되는데요. 정말요? 네, 그리고 이제 좀 못 던졌다 그러면 이제 앞에 버스 타고 계시잖아요. 타려 그러면 이제 보이면은 이제 촛대뼈 여기 있잖아요. 발로 차고. 저리 상 뛰어오라고 막. 아, 저리 꺼져. 이러고. 진짜 귀여우시다. 근데 이렇게 삼성에 귀중한 선수가 될 권혁 코치가 큰일을 치를 뻔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. 구독자분들이 꼭 물어봐달라고 했습니다.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? 아니 근데 청정구역이 진짜 별로 얼마 안 남았어요. 하와이 전지훈련에 갔다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생사를 넘나드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고요. 거기가 계곡인데 네. 진짜 이렇게 돼 있는 약간 용소라 그러나 그걸 그런 느낌이 깊은. 그러면 수영을 평상시에 잘 하시는? 잘 하는 건 아니었고 네. 그냥 조금 했는데 다리에 약간 쥐가 나가지고 네. 아 쥐가 나셨구나. 그러면 별일이 다 있네. 네. 못 올라오겠더라고요. 그리고 이게 안 보여요 물속 깊어서. 소름. 한순간이에요 진짜. 그렇더라고요. 근데 다행히 배영수 선수가 생명의 은인이셨다고. 그러네. 어떻게 좀 구해주시게 된 거예요? 그때 이제 이재국 기자님하고 네. 같이 이제 따라갔었거든요. 쉬는 날이어서 예, 두 분이서 그렇게 해줬는데 네. 영서 형이 이제 단독 스포트라이트를 좀 많이 받았죠. 예, 조금 오버된 면도 조금 있고요. 아 그분이 또 자기가 PR하신 거 아니에요? 네, 내가 맞아요. 번역을 살렸다 이러면서. 약간 있어요. 저 일 때문에 진짜 네, 왜요? 제가 이제 2년 차였거든요. 네. 어쨌든 저한테는 좀 약간 안 좋은 기억이란 그럼요. 말이에요. 트라우마가 될 수도 그럼요. 있고 뭐 지금은 괜찮지만 네. 제가 본격적으로 조금 이제 던지기 시작한 게 2년 차부터인데 예, 선배들이 막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. 제 저 물에 한번 빠졌다 와서 이게 팍 돼서 이제 이게 바뀌었다. 그래서 이제 올라왔다. 구석에 올라왔다고? 저거 때문에? 너 물에 한번 더 야구에 들어갔다 눈을 와. 떴다. 더 들어갔다 와. 이러면서. 진짜? 타이밍도 절묘하죠. 그러네요. 저러고 나서부터 이제 권혁이라는 이름을 막 알리기 시작하는 그런 경기력을 보이니까. 근데 어쨌든 배용수 코치님이 이렇게 은인, 생명의 은인인데 지금 보니까 막 하나도 같이 가, 두산에도 같이 가. 그러네. 거의 선수 시절의 절반인가요? 평생 같이 하신 건가요? 거의 프로 다 했죠. 생활을 거의 다 다 했지. 했죠. 다 팀을 했죠. 다 같이 했네. 다 했죠. 삼성 다 하나, 같이 두산. 하셨네요.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 인연. 코치님. 별로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. 아니, 코치님은 별 말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배용수 코치님 말씀 많으셨을 것 같은데. 약간 조금 많긴 하죠. 예. 어쨌든 이번에는 권혁 코치의 제1회 전성기라 할 수 있는 시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자, 2007년 60경기 7승 1패 19홀드 평균 자책점 2.79를 써내려왔는데 게다가 이닝이 77과 3분의 1이닝 동안 무려 100개의 탈삼진까지 기록합니다. 거의 뭐 선발 투수급인데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? 시즌 초 들어가면서부터 사실 개막하면서부터 제자리가 정해진 건 아니었거든요. 근데 하면서 점점 이제 선동열 감독님하고 이제 메인 코치는 양일환 코치님 두 분이서 조금 그런 쪽으로 힘을 많이 실어 주셨어요. 자리를 어느 정도 좀 보장을 해주겠다. 마음껏 해봐라. 약간 거기서 좀 자신감을 많이 얻었던 것 같고 일단은 또 제가 2005년 수술하고 뭐 2006년도에 복귀를 했지만 그 전까지 제가 막 어떤 결과물을 보여주지는 않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2007년부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나름의 또 준비도 많이 했었고 그때는 몸 상태도 굉장히 또 좋았고 당시 삼진 잡는
영상 한번 저희가 같이 볼까요? 저기 저 당시만 해도 지금 보니까 직구 비율이 82%야. 직구만 던졌어요. 그냥 타자들이 그냥 바라만 보고 있네요. 그러니까 뭐 이렇게 쳐서 이게 아니라 그냥 바라보고 있고 그냥 끝내네요. 구위에 그냥 좀 밀리는. 그러니까요. 구위가 워낙 좋았으니까 저 당시는 진짜. 저 때는 좀 던지면 많이 재밌으셨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, 본격적으로 뭔가 좀 이제 좀 야구다운 야구를 한다. 제 근데- 커리어가 시작된 느낌이 어떻게 보면 2007년부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처음에는 손흥민 감독이 선발에 대한 준비를 좀 할 수도 있겠다. 이렇게 좀 언질도 좀 했다라고 하는데 네. 과연 이제 선발 투수 권역이었다면 저렇게까지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? 사실 2004년 이제 수석 코치님 처음에 오셔가지고 그때는 개막전에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구상을 하잖아요. 제가 5선발로 들어간 건 맞아요. 네, 맞는데 그때만 해도 뭐 제구의 기복도 있었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서 뭐 선발을 중간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뭐 그때는 다 했어요. 롱리리프도 하고 하다가 150 몇 킬로 이제 딱 올라오고 난 이후에 이제 딱 고정이 되더라고요. 중간 불펜. 자리가. 그럼 이제 권혁 코치가 이렇게 본인의 그 선수 시절을 돌아보셨을 때 내가 구위가 제일 좋았을 때 좀 언제였고 어떨 때 그런 걸 좀 느끼세요? 2007년? 네, 그리고 2004년에도 그 막바지도 굉장히 좋았고요. 어떨 때 딱 공 던지고 나서 아 진짜 내 구위 진짜 좋았다. 손에서 빠져나갈 때 그 느낌이 다르거든요. 정말 이게 던지면서도 이게 아 정말 힘이 있다라는 게 그 당시에는 슈가는 제로, 칼로리는 33%, 뺨! 맛은 안땜 뉴카슬라이트. 그리고 또 이제 2008년도 또 기억이 나요. 권혁 선수 이제 베이징 올림픽 딱 따던 그 유명한 장면이죠. 그 장면. 이제 그때가 뭐 크게 활약은 한 건 없어요. 아니요, 활약은 근데 한 건 이제 없고 무사 2, 3루에 올라왔을 때 음. 그때 사실은 어렵겠구나. 모두 다 그렇게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지금 이제 요미우리 감독이죠. 아베 선수 이제 딱 플라이 잡고 내려오는 모습. 근데 말 그대로 엄청난 맹활약은 아니었지만 너무 중요한 포인트에서 그걸 딱 잡아준 그 기억도 또 딱 남거든. 운이 좋았죠. 운이 좋았고 그런 멤버들이 제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삼성에 우승했던 시절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주변에 워낙 좋은 선수들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원포인트 릴리프로 그 당시에 딱 100% 임무 완벽하게 수행을 하고 내려올 때 좀 어떤 기분이셨어요? 그냥 다 간절했어요. 한 경기 한 경기 선수들이 다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똑같죠. 항상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이고 결과가 잘 나오면 더 좋은 거고. 근데 누가 제일 기뻐하던가요? 다 저랑- 기뻐했겠지만 네. 격하게 기쁨을 표현. 아니 어쨌든 저희들은 목표가 메달이었잖아요. 예, 군 미필자가 거의 열 몇 명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예, 지금 돌이켜봐도 저희들은 아예 금메달을 딸 거라고 사실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. 그렇죠. 예, 그때 진짜 대단했죠. 생각도 못했고 그때 아마 일본전 중결승전 이기고 그때 이미 저희들은 다 끝났어요. 그렇지. 분위기는. 예. 뭐 화장실에서 통화하면서 이제 우는 선수들도 많았고 예, 많이 울었어요 저 당시. 일본전 이기고 나서. 권혁 선수도 우셨어요? 아니 전 안 울었는데 네. 예, 뭐 그만큼 활약도가 없어서 저는 감이 그렇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저도 이게 울컥하긴 하더라고요.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. 저 포철공고 환영의 기사예요. 아니 무슨 수레를 타셨어요. 아좀 이형 저런 거 예. 아니 좀 강민호 선수 저거는 굉장히 멋져가면서 타시는. 저 금메달 저거는 종이로 만든 거예요. 네, 저건 그쵸. 저건 옛날 어디 야시장에서 네. 저 상품 1등 탔을 때 걸어주는 금메달 사이즈인데 저걸 좀 저렇게 해주시는데 이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포철공고에서 금메달 야구에 금메달 이렇게 나오기가 뭐 언제 야구뿐만이 아니지. 그럼 언제 그죠? 나오겠어요? 약간 기쁘지만 약간 좀 민망한. 그죠? 표정에서 다 나오잖아요. 강민호 선수랑 권혁 선수의 저 표정을. 누가 봐도 민망한. 예.
그래도 어쨌든 금메달 따고 금이 환영을 하게 됩니다. 네, 이렇게 금메달까지 획득하면서 더욱 승승장구를 하게 된 권혁 선수인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 왕조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멤버가 됩니다. 무려 통합 4연패에 큰 힘을 보태게 되는데요. 첫 4년 연속 통합 우승 4연패. 뭐 좋은 기억이죠. 좋은 기억이고 네. 앞으로도 사실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 정도로 그럼요. 대단했던 또 시절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아쉬운 부분이 좀 더 많았고요. 어떤 제가 것 때문에? 정말 그 팀이 좋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약간의 좀 하락세라 그럴까? 조금 1년 지날수록 좀 팀에서 그만큼의 또 입지도 많이 줄었고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이적을 결심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요. 네. 저때 또 임창용 선수가 저게 몇 년도야? 14년? 13년? 뭐 이 정도 같은데요? 스코어도 뭐 11대 1이고 이건 뭐 끝난 거고. 네, 뭐 오이 수확하니 정원입니다. 2000년대 플레이오프를 소개합니다. 2014년 드라이브 챔피언. 저 해는 사실 5차전 하나로 끝난 거죠. 맞아요. 네, 5차전으로. 저걸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떠나게 됩니다. 혁이도 없는데. 근데 혁이는. 사실 삼성은 그 저때 당시에 진짜 거의 뭐 선수들끼리도 언터처블 그런 팀이었던 것 같아요. 삼성은. 물론 야구가 팀 스포츠지만 네. 개개인의 역량이 어쨌든 중요하잖아요. 네.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좋은 선수들이 또 많았고 쌍권총이 나오네요. 권호준, 권혁, 안지만, 정영우, 그- 오승환. 불펜뿐만 아니라 어쨌든 야수도 그렇고 네. 선발도 그렇고 각자의 맞아요. 포지션에 있었을 때 그 선수들이 역할을 수행을 얼마나 잘해주느냐 이 싸움인데 그 부분에서 좀 완벽했던 것 같아요. 시즌 때 만나면 제가 다 쳐봤던 안타를 치든 홈런을 치든 다 쳐봤던 투수들이에요. 내가 SK 때 말을 2012년, 확실하게 하셔야 11년, 돼요. 12년. 안타와 홈런을 다 치신 거예요? 아니 이제 다치진 않았는데 이 중에 이제 몇몇 선수들한테는 다. 근데 한국 시리즈 때 만났던 이 5명은 거의 그 파울도 못 시켰던 기억이요. 파울도. 나중에 내가 하도 안 맞으니까 네. 이제 이만수 감독이 이제 스퀴즈 뭐 이런 것도 시켜. 공하고 배트하고 이만큼 차이가 나요. 이만큼. 진감용 선배가 놓쳐 그걸. 처음 봤죠. 그 멤버들이야 이거. 그때는 진짜. 그게 대단하네요. 시리즈를 앞두고 휴식하고 준비하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. 네. 1등으로 맞아요, 올라가는. 맞아요. 많이 그럼 쉬잖아요. 이게 쉬고 나서 충전되고 나서 던지면 더 어깨가 이게 강해지는구나. 공이 달라. 똑같은 사람인데도 저 때는 불펜에서 이렇게 몸을 풀 때도 뭐 그냥 질 것 같은 생각 하나도 안 드셨을 것 같아요. 그냥 뭐 어차피 우리 또 나가고 내가 못 막으면 뒤에서 막을 거고 그렇죠, 이런 그렇죠. 생각 다 하셨을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같은 선수인데도 야, 저 불펜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운영하기가 편하냐. 근데 저 5명은 또 이닝을 끊어가는 투수들도 아니야. 그냥 이닝을 맡기면 돼. 1이닝씩만 소화하면 돼. 맞아요, 그러면은 맞아요. 선발 투수가 5이닝만 5이닝만 해도 던지면 이 되는 4명 중에 1명은 하루씩 번갈아가면서 쉬면 돼. 그러면은 점수 뭐 뽑지를 못하는 거지. 아니 실제로 저 때는 이제 11년부터는 유중일 감독이 계셨지만 선동열 감독이 계셨을 때도 정말 그렇게 실제로 얘기하셨어요. 선발 투수 올라가면 5이닝만 책임져라. 길게 던질 생각하지 말고 5이닝만 막는다는 생각하고 그냥 내려오라고. 야.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성환이 뭐 윤상호 같은 선수 같은 경우도 제구가 좋으니까 투구수가 많지 않거든요. 예를 들어서 5이닝, 6이닝 봉 70개밖에 안 던졌어요. 그럼 더 갈 수도 있잖아요. 빼버려요 그냥. 그건 너무하다. 네. 더 던질 수 있는데. 확률로 그렇게 하는 거지. 그렇죠, 그렇죠. 확률로. 아. 그러면 저 4번의 우승 중에서 혹시 제일 좀 권혁 코치님의 기억에 남는 아 크게 제가 기여한 게 없었다니까요. 4번 다요? 네. 네, 정말 없었고 그리고 불펜 투수가 확실히 뭔가를 그 경기에서 확실한 임팩트를 주기는 사실 어렵잖아요. 타자처럼 예를 들어 역전 홈런을 친다든지 선발 투수가 뭐 완투승 완봉승을 한다든지 이런 건 없기 때문에 5타수 5삼진 뭐 이런 거. 한국 시리즈. 난 제발 빼줬으면 좋겠는데 다음날 또 넣고 있어. 근데 약간 계속 말씀하신 거 실패. 들어보니까 약간 기여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그 느낌 있잖아요. 불펜 투수가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확실히 주목받기는 또 힘든 포지션이니까. 그럼 약간 좀 다른 이슈로 좀 돌려서 보너스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? 아, 돈이요? 삼성의 보너스 하면 그 얘기 빠지면 안 되죠. 네. 삼성 하면 보너스. 네. 네. 뭐 돈성이라고 불렀는데요. 근데 내가 이제 상대편으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대구에서
어떤 그 소비를 하면 5만 원짜리 현금이 없다 여기는. 삼성 구단에서 다 쓸어간다. 삼성 매니저가 야구단이 지금 다 가지고 있으니 5만 원걸 다 쓸어간다. 이런 얘기가 진짜 실제로 매니저 방에 지폐세는 개수기가 있다. 네. 그 개수기는 실제로 있었고요. 다 그 얘기해요. 네, 은행에 있는 거 있잖아요. 돈 넣으면 쫙 되는 거. 있었어요.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고무줄. 이건 뭐 실화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제 어째 돈뭉치를 묶어서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, 고무줄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엄청 많았는데 대전구장의 아이돌로도 불리셨고 33살 유부남이 아이돌이요. 아니 이때 만들어진 별명이 불꽃남자 기억나시잖아요 위원님. 불꽃 만드는 회사니까. 아 혹시 알고 이제 계세요? 만약에 지금도 선수였으면 내가 조언을 했겠죠. 여러 가지 방법들 내 이 노트 있거든. 그거 내가 전달했지. 그거 네, 이 그게 소문은 들으셨는지. 아니 근데 은범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. 그런 중에 SK 있을 때랑 또 달라졌다고. 고향 원더스를 갔다 오신 이후로 뭔가 또 깨달음을 얻으셨는지